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종쌤입니다. 오늘은 수능 전에 논술고사를 보는 연세대, 시립대, 홍익대 정도의 지원 여부를 가지고 여러분이 고민 정말 많이 하고 계신데 그분들에게 지원할까 말까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대학들이 이제 시험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세대가 제일 마지막에 10월 12일쯤에 시험 보는데 그 대학도 한 달 20일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고 시립대 홍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반 정도밖에 시간이 채 남지 않아서 수능 전 논술대학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부터 해도 살짝 늦은 감이 있긴 한데요. 시험까지 봐야 되는 만큼 수능에는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합격권에 있는 학생이라면 시험을 봐서 과감하게 도전을 하는 거고 합격할 가능성이 너무 낮은 학생이라면 수능 보기 전에 괜히 힘 빼지 말고 수능 이후에 역량을 집중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학생들은요, 논술 지원을 일단 9월 달에 했어요. 작년의 이야기인데 논술 파이널 수업을 저희 학원으로 들으러 왔어요. 근데 수업을 한 1시간 정도 듣더니 연대는 저랑 맞지 않는 것 같네요. 그만 수업을 듣겠습니다. 라고 해서 너 지원했잖니? 지원했으면 해야 한다. 라고 했더니 그냥 연대 한 장 포기하겠답니다. 연대를 포기할지 말지의 그런 생각들은 논술 지원을 하기 전에 했어야 될 생각이죠. 논술 지원을 하고 나서 이제서야 자기하고 수준이 맞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좀 무책임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립대, 홍대, 성신여대, 카톨릭대도 모두 마찬가지니까 기본적인 자기가 합격 가능권인지를 확인해 보시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연대부터 시작하면 연세대하고 시립대, 한양대가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죠. 그러면 수능 최저가 없다는 건 국어나 영어나 탐구를 잘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이런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은근하거나 혹은 센 대학보다는 수학을 확실하게 더 연대에 보통 정시로 입학하는 학생보다는 잘해야지 합격 가능합니다. 일단 연대 수리논술 전형을 먼저 정리하면 논술 100입니다. 내신도 보지 않고 수능 최저도 없어요. 시험일은 10월 12일 토요일 날 오후에 한 차례 보는데요.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올해는 연대가 과학논술까지 폐지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꽤 많이 올라갈 걸로 예상되고 지원을 더 많이 하게 된다면 오후쯤에 한 번 더 시험을 볼 걸로 예상됩니다. 그 시험은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집 단위에 따라서 시험 시간은 정해지는 거고 시험 범위는 수학, 수학원, 미적분, 확통, 실용수학, 기하, 경제수학, 수학 과제 탐구까지 해서 범수학적인 모든 내용이 테마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놀라지 마시고 수학, 수학원, 수학2, 미적분, 확통, 기하의 범주 안에서 내면서 이런 경제수학이나 수학 과제 탐구 이런 내용들은 제시문의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발췌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알아둘 사항은 이제는 과학시험을 보지 않는다. 시험 시간을 90분으로 축소했고 얼마 전에 실시한 연대 모의논술에서는 90분에 6문제를 출제해서 굉장히 바빴거든요. 근데 모의논술 보고 나서 학생들이 많이 연대 논술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었나 봐요. 근데 실제로 연대가 모의논술 수준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냥 과탐이 삭제됐기 때문에 수리논술은 이런 느낌으로 낼 거야 라고 급하게 출제를 했지 실제 논술에서는 그것보다 난도가 꽤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연대 수리논술을 지원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경쟁률이 작년보다는 매우 올라갈 거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경쟁대학인 고려대 수리논술은 4합8의 강한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수학만 잘하는 아이들이 연대로 더 몰리게 될 거고 수능 전이고 과탐의 부담을 느껴서 연대를 지원하지 못했던 학생들도 이제는 연대를 지원할 거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 30대 1 정도 수준에서 연대 수리논술 지원이 결정됐다면 올해는 40대 1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보고 그렇게 경쟁이 심화되면 수리논술의 입시 결과도 당연히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지원자들 중에서 수학을 더 잘한 학생이 연대 합격할 거라는 뜻이고 그럼 어느 정도 학생이 지원할 수 있나요? 수학 실력은 여러분의 논술 실력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수능 모의고사 실력으로 말씀드리자면 원점수로 최소한 88점 정도는 되어야 연대에 합격 가능하다고 봅니다. 확통과 기하는 연대는 확통과 기하의 수능적인 계산 문제를 내는 대학은 아니에요. 수능적인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응용해서 그 이상의 것들을 내기 때문에 확통기하의 전단원에 대한
개념이 탄탄하게 정리되어 있는 학생이어야 되고, 반수생이라면 현재 건동홍 이상의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지원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연대 수리 논술 문제는 일반 자연계열 대학 중에서는 가장 높은 난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연대에 이런 학생은 지원하지 마세요. 수능 전에 한번 연습 삼아 지원해 볼래요. 이런 학생 하지 마세요. 논술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지금까지 논술을 안 했는데 그래도 연대는 욕심난다.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건 금물이다. 연대 꼭 한 장 쓰고 싶어요. 소원풀이 하듯이 연대 한 장을 쓰고 싶어서 쓰는 학생도 반대고, 확통과 기하는 잘 몰라요. 이런 학생도 연대 논술 쓰면 안 됩니다. 제가 충분하게 연대에 합격하는 정도의 수준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그 기준에 충분하게 모두 충족할 때 연대를 쓰시면 좋겠고, 기출 분석에 대한 자료들도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 연대 논술을 그래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대 수리 논술 기출 문제를 다운받아서 연습해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는 논술 70에 교과가 30이고 교과를 30% 정도 반영하는데요. 논술대학 중에서는 교과의 반영률이 꽤 높은 대학입니다. 서울시립대 합격자의 교과 평균 성적은 내신이 한 3점대 후반에서 4점대 초반 정도의 학생이 합격을 하고요. 서울시립대는 제시문이 없이 120분 동안 시험을 보는 깔끔한 4문제고, 수학2 미적분 확통 기하까지 고르게, 혹은 가끔은 수학2 대신 수학1을 내는 그런 고르게 출제하는 대학이면서, 그 문제의 난도들이 수능 수학의 확통 기하 미적의 대략 29번보다는 살짝 강하고 30번보다는 살짝 약한 요 정도 수준으로 출제를 하고요. 제시문도 없고 소문항도 대부분 없어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 사전에 제시문을 보고 힌트를 얻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학 전편에 관하여 연대만큼은 안 되겠지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학생이 합격을 할 수 있고, 연대 한양대와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국어, 영어, 탐구를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수학 하나 깔끔하게 잘하는 학생이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하는 대학이에요. 작년에 제 경험으로 보면 성균관대를 최초 합격한 학생이 서울시립대를 예비받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센 좋은 대학보다도 수능 최저가 없는 시립대가 논술로 합격하기가 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립대도 상위권 대학인 만큼 수능 수학은 1등급 이상 나오는 학생 정도여야지 서울시립대에 도전할 수 있고, 당연히 확통과 기하의 문제도 출제하는데 연대는 수능의 개념을 좀 초월한 문제를 출제한다면 서울시립대는 수능 안에서 심화된 계산 문제를 내거나 확률 문제라면 경우를 많이 따져야 되는 그런 꼼꼼한 문제를 출제하므로, 수능 기하나 수능 확통이 정리가 안 돼 있거나 거의 노베인 학생이면 무조건 합격을 못하니까 수능 전 논술은 포기하세요. 이런 학생은 지원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이미 여러 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시립대를 써야겠다라고 생각되는 학생은 서울시립대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과 지난 자료들을 싹 정리해서 업로드해 놨으니까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홍대로 가면, 홍대는 수능 최저가 아주 강한 대학 중에 하나죠. 전형 방법은 논술 90의 교과를 살짝 반영하고요. 서울시립대와 같은 날 시험을 봅니다. 재작년까지는 오전 오후 시험이 있어서 서울시립대와 오전 하나 오후 하나 이렇게 교차로 두 대학을 응시할 수 있었는데 작년에는 그러지 못했고요. 연대는 경쟁률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올라갈 거라고 했죠. 홍대는 특징이 뭐냐면 수능의 전 과목을 모두 응시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고, 그것도 수학은 미적 또는 기하, 과학 두 과목까지를 응시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사탐으로 많이 이동했죠. 홍대의 수능 최저를 못 맞춘 학생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홍대는 수능 전이고 수능 최저가 세고, 그리고 과학도 두 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일단 맞추는 학생들이 적어질 거예요. 그래서 홍대는 작년보다도 경쟁률이 소폭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사실을 모르는 학생이 없어요. 홍대가 기획했구나라고 덜컥 홍대를 응시하면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3합파를 충분하게 맞출 수 있는지, 그리고 홍대가 시립대나 연대보다는 조금 낮은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미적분, 확통, 기하를 고르게 출제할 수도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확통과 기하에 대한 사전 개념이 없이 홍대를 지원하면 안 됩니다. 홍대 수리 논술은 일단 제시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수학적 상황이나 수학 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시문에서 충분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제시문의 사항을 이해하고 제시문의 요구대로 답안을 쓸 수 있느냐 이런 약간 실생활 활용형 그런 문제들을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홍대식의 논술을 맛보지 못한 학생이 홍대 시험지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내 시험지가 맞나 하는 의문을 달기도 하고요. 작년에는 확률과 통계가 통계 끝단원까지도 출제를 했으니까 안 낼지도 몰라라는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학생이 지원하면 좋아요에 수능 최저 깔끔하게 충족하고 확통기하의 개념 공부를 했고 수능 모의고사에서 2등급 이상 나오는 학생, 문장 이해력이 좋은 학생, 이런 학생들이 홍대를 지원하면 좋고 실제로 합격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희 대치 수학의 바다에서도 연대 파이널, 시립대 파이널, 홍대 파이널, 카톨릭대 파이널 수업을 진행하니까 다음 영상에서 저희 파이널 강좌는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혹시나 해서 논술 원서를 쓰시잖아요. 근데 논술은 시험을 보는 거예요. 가서 주사위를 굴리고 로또처럼 우연한 기회에 합격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각 대학별로 합격 가능성에 현저하게 모자란다면 수능 이후의 논술을 노리는 게 절대적으로 맞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바라는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